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도 굉장히 더우셨죠? 야, 진짜 작년보다, 그죠?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엄청나게 더웠던 한 번 여름이 있었어요. 그때 못지 않을 것 같아요, 올해. 그죠? 지금 뭐 장마가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닌데 이 정도 후덥지금 한 거면 지금 뭐 올해 보통 아닐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시계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중에 헤드라인 먼저 좀 전해드릴게요. 최저임금이 오르니까 여행 수요도 상승을 한 것으로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프가 딱 동일하게 거의 2배 증가한 것도 똑같이 이렇게 늘어나더라고요. 하지만 점점점 그거는 주요 내용에서 전해드릴 거고, 서울관광안전지수 관련한 안내 서비스가 오픈을 했습니다. 참 이런 인프라는 아마 대한민국 서울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요 내용 전해드릴 거고, 프랑스 관광청이 내 사랑 파리 캠페인 런칭했습니다. 그리고 타이티죠. 타이티 입국할 때 위생관리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내용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한국관광공사가 국립공원 탐방여행 활성화를 위해서 업무 협약을 맺었다는 내용, 에어서울이 부산 가고 또 가고 프로모션을 선보였습니다. 이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한 3꼭지 정도만 간추려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녹화 잘 되고 있죠. 요즘에 카메라 상태가 가끔씩 좀 말썽을 일으켜서 몇 번씩 제가 또 녹화할 때도 있어요. 자, 7월 14일 수요일자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그러니까 2021년보다 5.1%가량 오른 9,16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는 시간당 9,160원을 지급해야 하고요.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감옥 갑니다.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데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요 경우의 수에 살다가 걸리면 이러면 안 되겠지만, 이럴 때는 징역을 가야 되냐, 벌금을 내야 되냐. 요거 아무튼 좀 애매해. 물론 다 이제 벌금으로 갈라 그러겠지. 예. 자, 확정된 9,160원을 기준으로 했어요. 한 달 평균 209시간 일했을 경우, 그러니까 일주일에 40시간 정도 기준을 했을 때 그럼 얼마를 받는지 아십니까? 예, 한번 맞춰보세요. 예? 자, 얼마를 받냐면 월 191만 4,440원이에요. 200만 원이 넘질 못해요. 예, 참 그렇죠. 그래서 노동계에서는 시간당 10,000원으로 올려야 된다고 계속 고집을 하고 주장했고, 이것도 협상을 또 했죠. 그리고 경영계에서는 또 5.1% 오른 게 또 이제 너무 많이 올랐다, 어렵다, 그래서 불만을 표시했는데 어쨌든 요 액수로 정해졌습니다. 자, 제가 무슨 저희가 뭐 일반 사회 관련 또는 뭐 경제 관련 그게 아닌데 이걸 왜 전해드리냐? 요걸 또 따져볼 문제가 있어서 전해드려요. 제가 취재를 좀 해봤어요. 조사도 해보고요. 대부분의 중소여행사가 사실상 휴업 중이죠. 요 여행업은. 그래서 이번에 확정된 최저임금에 따른 영향은 여행 회복 속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여요. 무슨 얘기냐? 여행이 빨리 회복하면 우리도 최저임금 관련해서 지금 뭐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이 상황이 계속 오래되면 지금 최저임금이고 나발이고 지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있던 직원도 다 잘라낸 판에, 그죠? 그 얘기고요. 여행업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이른바 미래 잠재 고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동남아 아웃바운드를 운영하신 한 여행사 대표를 저희가 전화로 간단하게 좀 물어봤습니다. 내년 코로나 사태가 회복된 후 잠재 고객의 수입이 늘어나면 여행 비용의 지출이 늘어날 것이라며 기대감은 일단 표시는 했어요. 자, 이번 최저임금 인상폭은요, 따져봤죠. 저희가 2020년 2.87%, 2021년 1.5%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거예요. 자, 10년 전에 보면 2012년은 얼마였는지 아세요? 기억 못 하실 거예요. 2012년에는 4,580원. 굉장히 적었죠. 그죠? 요거 대비 2배가량 늘어난 셈이에요. 10년, 한 9년 사이에. 자,
이 같은 상승폭은요,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그러니까 아웃바운드죠. 요 증가폭과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저희가 오늘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도 준비했습니다. 지금 그래프 나가고 있죠. 자, 2012년 아웃바운드는 1370만 명 정도 돼요. 그리고 증가해서 2019년 2800만 명 정도 돼요. 2020년은 안 따질게요. 코로나 때문에 워낙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2배가량 정도가 성장했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최저임금 상승폭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 나가시는 것처럼 요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국민 여행 증가는 인과 관계가 뚜렷해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한편 최저임금이 늘어나 미래 잠재 고용에 대한 수요 상승이 기대되는 것과는 달리 정작 여행업에 종사하는 여행업계 종사하는 근로자분, 그러니까 일종의 월급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현실적이지 못하죠. 예. 왜냐?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대부분의 중소여행사의 경우 상당수 직원들을 해고를 했죠. 그래서 고용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업체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지불할 대상 자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행업계에서는 최저임금 이슈가 현실적으로 와 닿지 않는 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또한 여행업이요, 지금 현재 특별고용유지지원업종으로 지정이 돼 있죠. 그래서 일부 업체의 경우 정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최저임금과는 무관하다. 이게 현실인 겁니다. 자, 저희가 저번에 한번 보도해 드렸는데 5월 말 기준으로 보면 여행업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사업장이 전체 46% 정도고요. 인원으로 한 11,200명 정도. 금액으로는 총 454억 정도가 지급이 된 상태라고 해요. 자, 이는 등록 여행사 대비 10%를 조금 넘는 숫자로 여행사를 비롯한 여행업계 고용유지지원금의 실효성에도 분명한 한계는 있습니다. 자, 여행업계 관계자 또 다른 분 저희가 또 멘트 하나 또 땄죠. 최저임금 인상이 여행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해요. 막상 여행업 종사자는 그 혜택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매우 제가 표현은 씁쓸하다고 기사에 썼지만 짜증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우리 여행업사를 비롯한 여행업계도 빨리 이 상황이 벗어나서 최저임금 지불해주고 또 최저임금 또 많지는 않지만 근로자 입장에선 또 아무튼 노사 모두 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관광재단이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 안전한 서울 여행을 위한 코로나19 관련 종합정보 페이지, 이른바 서울관광 안전지수 요 안내 서비스를 정식적으로 오픈했네요. 야, 이게 우리나라밖에 일이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잘해주는 나라가 세상에 있어. 그러니까 이 코로나 풀리면 많이 한국에 오셔야 돼요. 국내, 그러니까 내국인도 좋고. 자, 여기 이제 SK텔레콤이랑 이제 체결한 요 관련한 협약 통해서 요 SK텔레콤에서 제공받은 이제 세이프캐스터 API를 기반으로 지역별 혼잡도를 기준으로 한 관광 안전지수를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로 구현이 됐대요. 요 서울관광 안전지수는 유동인구, 지하철 또는 택시 이용 등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서울시 전역의 일별, 시간별 평균 혼잡도를 예측해서 경계, 주의, 보통, 양호, 쾌적 이렇게 5단계로 안내를 한대요. 그래서 서울 여행을 계획하는 관광객은 지역별 관광 안전지수 검색을 통해서 보다 안전한 관광지 및 시간대를 선택하고 여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미리 어디 좀 지금 혼잡해, 좀 이따 가자 뭐 이런 걸로. 자, 이렇게 그런 굉장히 굉장한 이게 정보가 이게 왜냐하면 그 예전에 그 딜로이트에서 무슨 강의를 한 게 하나 있는데 그때 제가 한번 잠깐 전해드렸을 거야. 미래 관광 경쟁의 핵심은 뭐냐면요, 일반인들이 쉽게 접하지 못하는 이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이런 정보예요. 이 정보 접근성은 사실상 정말로 SK 같은 그런 큰 기업이나 아니면 국가, 정부 이런 데서나 이런 대단히 큰 이런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취급을 할 수 있고,
일반인들은 이런 그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해결이 손쉽게 돼야만 그 나라의 관광 경쟁력이 굉장히 좀 업그레이드 된다라는 것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서울관광재단에서 하긴만 아무튼 SK랑 T랑 같이 손을 잡고 이런 일반인들은 접근이 불가능한 이런 공공 빅데이터를 공개를 한다는 거는 매우 의미가 있는 일이에요. 예. 요런 얘기를 분석하고 얘기를 해주는 곳은 아마 저희 트래블 데일리와 여행중개소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것도 한번 같이 보셔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일주일 또는 한 달 후에 서울 여행을 하고 싶은 여행자라면 미리 이런 안전 지수 같은 거, 혼잡도 미리 확인해서 방문 여부 결정할 수도 있고요. 같은 장소라 하더라도 뭐 있던 그 시간대별로 이런 관련 지수를 좀 확인해서 혼잡한 시간대를 좀 피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서울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와 백신 접종자의 현황, 관광객이 지켜야 할 필수 방역 수칙 등 서울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위해 코로나19 관련 종합정보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요거는 어딨냐면 지금 요 서울관광 안전지수는 서울관광 공식 웹사이트 있어요. 비지서울, 요거 국문 홈페이지 통해 확인할 수 있고요. 7월 중에 영문 서비스와 비지서울 앱 통해서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합니다. 예. 아무튼 잘 하는 것 같고 좀 더 이렇게 빨리 좀 퍼졌으면 좋겠고 서울에서 하니까 아마 지방에도 이거를 또 확장이라는 거 측면은 이제 다른 지방 지역 지자체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음 소식. 프랑스 관광청이 7월 초부터 8월 말까지 파리에 갤러리 그 라파예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갤러리 라파예트 그룹 그리고 파리 관광 안내 사무소 그리고 파리 지역 관광청과 함께 이른바 내 사랑 파리 요거 캠페인을 진행을 하는데 요게 이제 영어로 하면 파리스 몬 아모르 뭐 이렇게 돼요. 이게 불어인데 이제 아모르 내 사랑 파리 캠페인을 통해 파리의 패션, 디자인, 문화, 미식, 유산을 다채롭게 소개한대요. 그리고 여전히 건재한 프랑스 파리의 매력을 집중 조명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비록 팬데믹 위기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점차 일상을 되찾고 더욱 아름다운 매력을 갖추며 재단장하고 있는 파리를 응원하고 기념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캠페인의 주요 무대가 되는 갤러리 라파예트 백화점 파리 오스만점에서는 파리의 대표 명소들과 협업해서요. 다양한 이벤트들이 펼쳐지고요. 파리 디즈니랜드의 캐릭터들이 매장을 거닐며 방문하는 한편 물랑루즈의 무용수들이 갤러리 라파예트 쿠퍼 아래서 화려한 공연을 펼칩니다. 물랑루즈의 무용수들이 뭐 치겠어요? 그 캉캉춤 빰빰빰빰빰빰 이거 있죠. 이거 추는데 제가 요거를 바로 요 앞에서 프랑스 파리 가서 봤거든요. 이 춤의 핵심은 딴 게 아니라 이 다리 찢기도만 무용수들이 다리 찢는데 장난 아니에요. 이게 절도 있게 빡 이렇게 올라가요. 이거 직접 보신 분은 알겠죠. 저는 요 앞에서 봤거든요. 다리가 그냥 이게 진짜 볼만해. 예. 자, 루이비통 말만 들어도 그냥 리모아 그리고 나이키 등 유수의 브랜드와 협력한 재능 넘치는 파리 출신 사진작가 티보 그룹에도 이번 캠페인에 함께합니다. 에펠탑부터 생마르탱 운하까지 파리의 상징적인 명소들을 감각적인 사진으로 담아낸 그의 작품들을요. 갤러리 라파예트 쇼윈도에서 만나볼 수 있고요. 내 사랑 파리 캠페인은 패션 디자인의 유행을 선도하는 도시 파리의 로컬 브랜드와 제품들을 한자리에 모아 소개하는 기회입니다. 특히 파리시 소속으로 패션 디자인 공예 업계를 지원하는 아틀리에 드 파리도 이번 캠페인에 참여해서 메이드 인 파리 라벨이 붙은 여러 독점 제품들을 선보이고요. 수익 일부는 파리 패션 디자인 공예 분야 지속적인 홍보 발전 기금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지난 7월 6일 갤러리 라파예트 루프탑에서 열린 캠페인 러칭 행사에는 안 이달고 파리시장, 카롤린 루부쉐 프랑스 관광청 대표들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예. 파리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파리는 그야말로 파리야. 예. 가면 그 파리만의 감성이 느껴져. 제가 그때 그러니까 제가 불나는 사고 전에 갔죠. 노틀담 성당에서 걸어서 루브르 박물관까지 걸어가는데
그 진짜 누가 어떤 청년이 자전거 타고 오면서 그 샹들리제 요 노래를 부르고 막 소리치면서 가더라도 아무도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막 파리만의 그 감성이 있어. 아 좋아 진짜. 혹시 안 가보신 분이 있으면 파리는 꼭 가보세요. 그냥 혼자 그냥 걸어서 지하철도 안전해. 그냥 가는 거야. 아. 자, 프랑스 관광청 한국사무소는 내 사랑 파리 캠페인을 맞이해서 특별한 선물 증정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참여자 중 21명 선정해서 팁디크 캔들, 브리오 슈도레 마카롱 세트, 갤러리 라파이트 에코백 등 경품을 증정합니다. 참여 방법은 프랑스 관광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자세한 방법이 나와 있으니까 많이 관심 갖고 참여해 주세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7월 20일부터 타이티를 휴양지죠. 타이티를 방문하는 모든 여행객은 코로나19 관련 건강조치 및 관리 비용 일부를 부담해야 된대요. 돈 쓰란 얘기입니다. 안타깝게는 돈이 좀 들어간다는 그 얘기예요. 요 비용은 방역 및 위생관리 요청 사항 처리, 그 다음에 이른바 ETIS라고 하네요. 요 절차, 그리고 도착 시 코로나19 테스트 및 여행객 동선 확인 등을 포함하고 있대요. 이에 따라 여행객들은 이제 관련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 비용은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돼요. 백신 접종을 완료하신 분은 좀 싸요. 한 한국 돈으로 57,000원 정도 이렇게 되고 백신을 맞지 않으신 분들은 한국 돈으로 한 137,000원 정도 돼요. 그래서 이왕이면 하긴 요즘에 뭐 어디 나가든 백신을 맞으신 분들이 나가겠지만 요건 참고해 주셔야 되고 수수료 면제는 만 6세 미만 아동 그 다음에 폴리네시아 거주하는 학생, 현지인이겠죠. 예, 뭐 이런 분들은 아마 좀 면제가 됩니다. 관련한 내용들은 저희가 관련 텍스트 뉴스에 그 사이트 주소도 쳐놨어요. 그거 관련해서 참고하시면 되고 타이티 관광청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 한글로 된 거, 그거 들어가셔도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혹시나 많은 분은 아니겠지만 관심 있거나 그 상품 꾸리시는 우리 여행사 관계자분이나 저 필요하다 싶으면 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잠깐 진행했는데요. 땀이 그냥 제 온몸을 덮고 있습니다. 덥습니다. 더운 날에는 무엇보다 짜증 내지 마시고 그냥 예? 러시아 말로 스파꼬이라고 하는데 이 평온하게 스파꼬이한 상태, 평온한 상태를 스파꼬이라고 해요. 러시아 말로.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심리적으로 조절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내일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안녕!